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. 네,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나와 계셨고요. 오늘도 김영석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얼굴 보면서 토크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, 서 의원님. 예, 안 그러십니까? 예, 아무래도요.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좋습니다. 그렇죠. 예.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예, 저는 여순 사건 소송하는 거 계속 좀 관심 가지고 소송 절차 진행하고 있고요. 예,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또 예전에 국회의원 같이 하시던 분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도 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예.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생각들을 좀 같이 하고 평가가 다들 좋으시던가요? 뭐 그런 편이었습니다. 그런 편. 예. 예. 워낙 윤석열 정부가 좀 엉망이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니까요. 이게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좀 되돌리는 과정들 이어서 예. 예. 알겠습니다. 김영석 위원장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함께하고 계신데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정 좀 소화하고 계시다고요? 예. 서울에서는 뭐 지난주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이제 성적 처리도 하고 아, 강의를 또 하시는군요. 그럼요. 서울에서도. 그리고 예. 또 제가 또 한국통일외교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오. 뭐 한 번도 통일 문제가 또 남북 간의 문제이지만 또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예. 이제 외교 사절단과의 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요즘 좀 가장 핫한 이슈는 또 어떤 걸까요? 사안들은 남북 관계에서 남북 관계는 아직은 이제 서로가 이제 관망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변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고 이제 북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여건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여건은 아마도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이제 중동 전쟁을 포함해서 예.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그 관세 협상 이런 문제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. 네. 평일 또 바쁘신데 또 여수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. 네. 감사드리고요. 자, 주제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. 자,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를 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한 5시간 정도였고 중간에 조사하는 경찰관을 검사로 바꿔달라고 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좀 거부하면서 3시간 정도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의 1차 조사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 서동영 의원님? 웃기죠. 이제 왜요? 어떤 부분에서?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서 검사들이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권력의 크기에 대한 과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생활들을 하는데 평생 그렇게 검사로서 대접받고 살다가 문재인 정부의 사람과 능력에 대한 성정과 능력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다가 이제 이 검찰총장도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면 얼마나 큰 권력을 일까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대통령직에 나왔는데 우리 또 덜컹 대통령이 됐어요. 그러고 나서 그가 3년 동안 행했던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정치의 기본도 모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대통령 놀이에 빠져서 그 부부가 그 놀이하느라고 모든 국력을 소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고 막판에는 이제 급기야 이 민주주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비상기한까지 선포했던 사람 아니겠어요.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예전에 검사 이 속성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 하여튼 아주 세세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그 법률 지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예. 이런 거잖아요. 조사를 뭐 1시간이나 받다가 갑자기 조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이겠냐고요. 일반인은 이런 걸 요구해도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. 만약에 그런 걸 요구를 하면 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걸 했다면 그 담당 조사관들이 윤석열 본인이 조사관이었다면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호통치고 나무라고 그랬겠어요. 어떻게 했을까요?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관이었다면. 뒤통수 쳤을걸요. 네. 여튼 그래요. 예. 그랬던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놓고 보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경위를 놓고 보면 최소한 본인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품위는 지켜줬어야 하는 거다. 근데 여전히
그 검사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겠습니다. 잔지식을 가지고 계속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쾌했고 예. 우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김영석 위원장님, 서 의원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현상을 보고 이제 뭐 이제 저 감정적인 그런 이제 이제 저 그 반응을 유발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애둘러서 했습니다마는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해서는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,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그 조사를 받는데 예.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힘겨루게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제 비록 이제 비상계엄을 잘못을 했지만 이제 대통령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간의 이런 논란거리가 되고 이게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좀 논란거리가 되지만 국제적으로도 아마도 이게 이제 뉴스로 나올 거란 말이죠. 예, 그래서 예.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런 이상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정말 매우 착잡하고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 이제 윤 전 또 대통령 태도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의도하고는 달리 결과가 이제 달리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적절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. 그리고 예. 그건 아마도 지금 일련의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논란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매우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미 이제 비상계엄 자체는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됐다는 것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벌어지는 걸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미 벌써 뭐 탄핵이 됐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최소한 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이 잘못에 대해서 단죄하는 절차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와 비슷한 일들을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저항할 수 없게 돼요. 그래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라고 지금 그 과정이라고 그렇죠. 볼 수 있을 건데 예, 예. 문제는 본인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. 최소한의 품이라고 하시면 최소한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면 순응하고 따라야 따라주고 한다. 그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가 설명할 건 설명하지만 이렇게 조사관을 바꿔달라 이런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기고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요.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할 알겠습니다.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조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결국 불출석을 했습니다. 특검은 뭐 이번 주 중으로 날짜를 재지정해서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고 그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수사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거든요, 서 의원님.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최종의 통치권자로서 좀 품위 있고 법에 맞게 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따라줬으면 좋겠다 싶긴 하고요. 예, 같은 그러나 의견. 뭐 또 예. 피의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수사팀하고 뭔가 조금 한 푼이라도 좀 그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오늘 출석 요구 거부하고 또 5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 같고 예. 또 특검도 적절하게 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내일부터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인데요.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, 김영석 위원장님?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실책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전 국민적인 의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면 돌파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특검법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뭐 비선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사실관계 차원에서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순직해
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도 이제 해병 부대에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. 그러셨어요?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수해 복구 이제 하는 그내 이제 병력이 동원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제 않은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뭐 재발 방지책을 이제 물색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관련자의 그런 책임 이제 추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이걸 뭐 문제 제기해서 뭐 혼낸다 그런 차원보다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검의 수사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예, 서 의원님.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4번이에요.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된 게요. 최혜병 특검법도 2번인가 그렇죠.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에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시비가 워낙 많았어서 그 부분부터 수사가 좀 신속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최혜병 특검법은 사실 생각해 보면 큰일 아니에요. 사람이 죽으면 큰일이긴 하지만 그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이나 그런 게 아니어서 찬찬하게 진상 따져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었던 문제예요. 예. 근데 이 문제를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누구를 처벌하라 말아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벌의 양과 여부도 결정한다고 하는 이 인식이 발동해서 갑자기 사건을 키워버리는 거란 말입니다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워낙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진상규명을 다 해야 할 건데 사실 최혜병 특검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처럼은 보여요. 특검이 하기에도. 그래서 좀 조속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워낙 의혹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봤던 사건이니만큼 좀 빠른 수사와 정의로운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주기를 바랍니다. 예, 특검 꾸려진 만큼 그럴 수 있기를 좀 같이 바라보겠습니다. 자,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이제 9분 능선을 좀 넘은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를 두고 뭐 모욕이다. 뭐 이걸 다음 행안부 장관이나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뭐 이미지 세탁이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김영석 위원장님? 아마도 이제 김경수 이제 전 지사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위상이라고 그럴까, 그 영향력 이런 게 아마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경남지사까지 한 분이 이제 지방시대 위원장에 임명됐으면 아무래도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이라든지 한계 이런 부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지방시대의 그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하게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. 예. 다만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의 여론을 이제 잘 존중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과거에 이제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또 형을 또 받았기 했죠.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시각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, 발목 잡게 한다라고 이제 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여론을 왜곡됨이 없이 이제 이걸 잘 이제 수용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른 그리고 또 올바른 또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. 이제 그러한 이제 요구로 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래서 특정 인물을 이제 일종의 좀 뭐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 되겠다. 실현하자. 이제 그러한 그런 그 요구, 요청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. 국민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는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실까요? 국민의 여론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는 이제 소위 드루킹 그 댓글 조작 사건을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해서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런 의미로 이제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. 반대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도?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
기본적으로 보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예. 이제 소위 이게 이제 아주 먼 미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가까운 이제 시점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. 그런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이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보훈 인사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. 그리고 의원 내각계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원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비판도 했고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두 분에 대한 평가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고, 예. 근데 안철수 의원이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계세요. 전반적으로 뭐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죠. 예, 제가 예. 보도로 봐서는 예.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거는 특히 김경수 위원장만 좀 지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. 뭐 다 아는 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사실이죠. 그러나 이제 사면을 받아서 공무단임권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유독 김경수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김경수 위원장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게 혹시 부산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경남 출신인 김경수 위원장을 정치적인 맞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좀 들었어요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김영석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?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일종의 그 정당의 목표가 이제 정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전혀 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그렇지만 여하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. 이제 예. 그런 그 국민의 여론 왜곡과 관련된 아직도 뚜렷한 인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예. 중요한 자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데 걸 저는 문제 삼는 거죠. 예.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게 처음에 2022년도에 특별 사면을 했다가 그때는 복권을 안 시켰어요. 그러다가 2024년에 복권을 시켜 복권을 위한 특별 사면을 또 했단 말입니다. 그때를 좀 기억해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완전히 가고 있고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비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민주당 내 분란을 좀 야기해 보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적 하에 이루어진 복권이었단 말입니다. 근데 이제 그랬던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는 또 그 김경수 위원장을 그런 만큼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사실 좀 더 이상 옳지 않은 게 아닌가. 그래요.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그때 그런 목적으로 행해진 복권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. 뭐 그런 좀 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예, 좀 세게 말씀하시긴 했더라고요. 뭐 러브버그 이야기까지 그러니까요. 하시면서 그렇습니다. 오늘 점심을 봤는데 TV에 러브버그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러브버그가 아주 뭐 핫한 소재이긴 한데 뭐 여기다가 이런 비유를 하실 줄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이제 좀 앞으로의 이제 인사는 국토교통부, 문화체육관광부 좀 정도 남은 것 같고 거의 다 많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인사에 대한 총평 짧게 좀 주실까요, 김영석 위원장님? 일단은 이제 대통령제인데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되고 약 한 40% 이상 또 이게 그 지명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의원 내각제 형태가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받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러세요?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 철학을 이제 각 부처 장관이 그걸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견제이지만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도 하지만 서로 협력도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여튼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분열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제 내각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서로 협력해서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길을 이제 소망합니다. 예, 서 의원님께 여쭤보면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아니요, 아닙니까? 예. 제가요 지난번 첫 번째 장관 인사에 대해서 소감을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선에 굉장히 그 눈이 갔다. 관료 출신도 있고 정치인 출신도 있고 그 기업가 출신도 있고 또 현역 철도 기관사도 있었고 거기다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출신 인사도 다양하고
이런 면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19명 중에 국무총리와 장관 19명 중에 11명이 이제 서울대 출신인 거에 비하면 많이 좀 차이가 난다. 이런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들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. 이번에 2차 인선을 보니까 발표된 9명 중에 7명이 서울대 출신이어서 제가 굉장히 뻘쭘해졌어요. 과거 했던 말과 그 말 철회하시나요? 관련해서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. 예. 앞으로 그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어쨌든 치열하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좀 건강한 모습들 보여주길 바라고. 다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? 뭐가 정치 이게 뭐 보복? 장관 인사가 아니라 이건 정치 보복인 것 같다.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것이? 김기현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이런 뭔가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데 현역 여당도 안 치겠다. 현역 여당 의원 안 치겠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 보복이 아니냐 거의. 정치인들 갖춰다 앉히는 게 뭐 만리 정의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법제에서 허용된 거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정치인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또 그분들 중에 잘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뜬금없이 뭐 행안부 장관 등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좀 우습고요. 예. 저는 근데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 인사였습니다만 이번에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. 저도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.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충남대학교에서 제가 그분하고 국정감사 서로 질의응답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등에 관해서 여러 좀 우려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금 지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두 분의 입장 좀 궁금한데요. 김영석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찬성 반대. 뭐 개인적으로 보면 25만 원 이제 꽁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좋죠. 찬성합니다. 이제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제고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죠? 그 이재용 회장한테 25만 원 하고 예.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 수준에 있는 분한테 25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는 거는 이제 뭐 취지는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 회장이 25만 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돈을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주는 비록 어렵죠.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. 그래서 차등 지급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. 예, 그래서 이제 저는 차등 지급을 이제 하는 게 맞다. 그리고 그게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차등 지급으로 한다면 25만 원 지급 자체는 괜찮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소비 부양 그리고 또 저 효과가 있을 것이다. 그렇죠. 그 영세 상인들 지원 차원에서는 예. 이제 뭐 효과가 있죠.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좋은데 예. 그걸 효과를 더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그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꼭 필요로 한 그 부분에 이제 주는 게 좋겠다 싶다라는 거죠. 예,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. 현재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고 서민 경제는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정부 재정이 적극적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경기 순환의 그 순환을 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요. 지금 예. 그걸 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아우성들이 있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니겠어요. 예.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,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 제기되는 논점들을 다 종합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결정해서 시행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시행해보고 이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. 사실 그동안 이 기재부 등 일부 이제 경제부처들이 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왔었잖아요. 이 재정적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반대를 많이 해왔었는데 재정이 주는 적극적 역할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. 예. 이번에 이거 시행하고 효과가 좋으면 같은 방식으로 하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또 비판들을
좀 수용해서 방식들을 좀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앞으로 예. 하면 될 거고요. 저는 꼭 필요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여서 조그만 차이나 좀 비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흔쾌한 마음으로 서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예.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좀 같이 힘내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고 반대 여론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좀 이런 방식이나 이런 보완해야 될 점을 잘 보완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자,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치 한판 오늘도 서동용 전 민주당 의원, 김영석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